안녕하세요. 예비 중일 학부모 여러분님 환영합니다. 진로 진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진로 진학 입시 전반을 한번 아우러서 예비 중일 학생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현재 고3 그리고 재수생들이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날 이러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공개가 됐습니다. 불수능, 국어 지문, 수학 1번의 당황. 수학 1번에 당황했다는 말은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작년까지는 1번, 2번, 3번 수학 문제 기준으로 다 2점짜리예요. 수학은 2점, 3점, 4점으로 수능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세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번, 2번이 2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선택형에 또 2점짜리가 하나 더 밀려 있는데 선택형 수능 때문에 문항 배치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1번은 쉬운 문제죠. 누구나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그런데 아이들이 1번에서부터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 잠깐 수학 공부 좀 해봅시다. 수학은 약속의 학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처음 듣는 용어, 처음 듣는 단원을 만나는 게 수학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단원의 이름이라든가 용어의 이름들을 배워야 되죠. 약속을 일단 익혀야 되고 그 약속에 따라 계산을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에 어긋나는 풀이를 하게 되면 틀리게. 근데 대부분은 기호를 외우거나 용어를 외우는 선에서 끝나고 문제에 적용할 때는 문제 풀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3등급 미만의 아이들, 4, 5등급 밑으로 아이들이 인원이 꽤 많죠. 한 거의 77% 정도가 4등급 이하가 되는데 이 아이들의 수학 공부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봤던 문제에 익숙한 문제는 풀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봤던 문제라 하더라도 약간만 변형을 하면 잘 못 풀어요. 이유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수학 공부의 핵심은 독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기호를 볼 때나 그 다음에 개념을 정리할 때도 자기 나름의 해석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유치원 때나 초등 저학년 때는 뺄셈을 이렇게 배우죠. 사과 5개에서 사과 1개를 뺐다.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았을까? 사과 4개 남았다. 잘했어요. 자,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사과나 이런 그림 대체 물건 없이 숫자만 가지고 5 빼기 1은 4 이렇게 배우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문자와 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와 문자가 대체가 되는 거죠. 수를 대신하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5a 빼기 a가 원래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a 앞에 1을 붙여놨는데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a가 5개가 있다.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a를 5개 더한 거와 같은 거죠. 그게 5a입니다. 그 다음에 a가 1개가 있다. 1a죠. 그러니까 5a에서 1a를 빼면 a가 4개 남는 거예요. 4a. 쉽죠? 중3 때 처음으로 무리수라는 걸 배웁니다. 루트가 등장을 하죠. 5루트 3 빼기 루트 3은 4루트 3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처음에 배울 때. 나중에는 뭐 다 알죠. 5루트 3도 역시 사과 5개처럼 기억하면 돼요. 루트 3이 5개가 있다. 그 중에서 루트 3을 1개를 뺐다. 그러면 4루트 3. 루트 3이 4개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곱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은 문자 A가 5번이 곱해지면 A의 5제곱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좀 어려워지죠, 아이들에서는. 그럼 A의 M제곱은 이게 숫자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M이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인데, 숫자처럼 생각하는데, 문자를 계산한다는 것이 중1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A가 M개가 있으면 A M제곱입니다. 곱하기 A가 N개 있다, N제곱. 그럼 이 둘을 곱하니까, m개의 a에다가 n개의 a를 다시 곱한 거예요. 그럼 총 m 더하기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m 더하기 n개 곱해지고 있다. 그 결과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가로에 n제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a의 m제곱이라는 걸 다시 n개를 곱한 겁니다. 이 경우는 m과 n을 곱해서 지수끼리의 곱셈이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5a 빼기 a가 아니라 A가 5개 곱해져 있는 것에서 A를 하나 빼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죠. 어떻게 되냐면 A 5개에서 A 1개를 빼는데 덧셈이 아니라
곱해져 있는 경우에서 빼는 거예요. 이때는 묶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 한 개가 공통이니까 한 개의 A로 묶어냅니다. 그럼 앞에는 A가 4개가 남고 뒤에는 A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이 남는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곱셈의 계산 과정의 약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와의 차이는 뭘까?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이 지수에 활용이 돼요. 1, 2, 3, 4, 5, 6, 7 이런 것들.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여기에 0도 들어오고 음수인 마이너스 정수도 들어오고 음의 정수, 그 다음에 분수, 유리수로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실수, 루트도 들어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올해 수능 1번 이야기입니다. 수능 1번으로 가봅시다. 가로 안에를 먼저 보시면 2가 루트 3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루트 3개가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물론 이 과정은 고2 때 배우는 내용인데 2가 루트 3개가 있고 4는 2가 2개가 있다는 거죠. 곱해지기인 게. 그래서 2가 루트 3개가 있는데 2를 2개를 더 곱했다. 그러면 2가 루트 3 더하기 2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로 밖에서 전체가 루트 3 마이너스 2개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곱셈 공식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결과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건 역시 배우는 과정이고 약속된 과정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문제를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2의 루트 3제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2가 루트 3번 곱해졌구나. 기호를 읽어보는 훈련을 하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되기가 아주 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수학은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자,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데요. 우리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념 정리를 많이 강조하죠. 근데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개념 정리를 무작정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측면보다는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중일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